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고전의 작은 소리, 고전이 톡톡.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튀는 고전 문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저는 아나운서 이은지입니다. 어느새 9월의 끝자락이 다가왔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사실 저는 정신없이 한 주 한 주를 보내다 보니 몰랐는데 오늘이 벌써 고전의 톡톡 4번째 회차더라고요. 수습국원에서 정국원이 되고 첫 방송을 진행하며 매우 떨렸던 게 엊그제 같진 않고요. 사실 지금도 긴장되는 건 똑같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도 짧게도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그리고 오늘 또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요. 오늘을 기준으로 2026년이 딱 98일 남았다는 겁니다. 내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니 믿어지시나요? 하루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지지만 되돌아보면 지난 9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문득 올해 나는 뭘 했지? 하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새해 첫 다짐을 적어두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하지만 또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죠.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지어낸 말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주제와 딱 어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전이 톡톡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로 떠나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한국의 탄생신화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살짝 엿보고 가볼까요? 여러분, 신들의 전쟁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왕년에 학교 도서관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티탄족과 올림포스 신족이 맞붙은 티타노마키아가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뭔가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장면을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퀴즈 맞추기, 꽃 피우기, 잠 많이 자기가 떠오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다룰 작품 천지왕 분풀이는 이렇게 의외로 귀여운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낯선 이름이 튀어나왔다고요? 사실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의 정식 명칭이 천지왕 분풀이입니다. 여기서 천지왕은 오늘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고요. 분풀이는 간단히 말해서 구슬할 때 주인공인 신이 어떤 신인지 그 내력을 풀어내는 절차를 뜻해요. 생각해보면 앞선 회차에서 다뤘던 이야기들도 다 정식 명칭이 있었습니다. 영등할망은 영등분풀이, 강림도령은 차사분풀이라고 불렀죠. 혹시 어려울까 싶어 그동안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4번째 방송까지 함께 달려온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굿이라는 게 사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전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유명한 하나의 각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작 그쯤 어느 날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리.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우리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시대. 이때는 해와 달이 모두 2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낮에는 푹푹 찌는 더위에 밤에는 얼 것 같은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막상 말하고 보니 현재와 다를 게 없는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이때는 날씨만 엉망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혼돈 그 자체의 시기라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식물과 동물이 모두 말이 통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는 이러면 꽃과 새들과 이야기하는 백설공주처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계속 말을 하니 너무나 시끄러웠대요. 이 말을 또 듣고 보니 잔디밭의 풀들이 막 수다 떨고 있으면 시끄러울 것 같긴 하네요. 이때 사람을 괴롭혔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수명장자가 있었거든요. 수명장자는 재물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나운 동물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명장자에게 당한 사람들은 복수조차 꿈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자신을 막지 못하는 세상에서 수명장자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요. 정말 하늘을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수명장자가 하늘에 있는 천지왕, 그러니까 옥황상제를 도발했습니다. 천지왕조차 자신을 잡지 못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도발에 넘어간 천지왕은 그 길로 당장 수명장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갖은 벌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소를 지붕에 올리거나 두건을 머리에 씌워 두통을 일으키는 등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수명장자는 꿈쩍하지 않았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간 천지왕은 이후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인간계로 잠시 내려간 둘은 수명 장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던 것들을 모조리 천지왕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살펴볼까요? 해와 달이 2개씩이라서 날씨가 엉망이라는 말을 들은 천지왕은 아들들에게 1000근이 넘는 무쇠활과 화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해와 달을 쏘아 하나씩만 남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대별왕이 해를 쏘아 마쳤고 그 이후 그 자네들은 동쪽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소별왕이 쏘아 마친 달의 자네는 서쪽 하늘의 별이 되었죠. 그럼에도 인간들의 세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 다스리는 신이 없으니 그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각각 한 명씩 이승과 저승의 신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저승의 신이 되기는 싫었대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신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떠나볼까요? 이승의 신과 저승의 신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아니 귀여운 싸움. 그 첫 번째 라운드 퀴즈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별왕이 문제를 내고 소별왕이 맞히기 시작하는데요. 이 퀴즈들이 아무리 봐도 상식이나 지식을 겨루는 내기라기보다 우기기 대장들의 넌센스 퀴즈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퀴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출제자의 억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출제자가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는 대별왕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는 꽃 피우기 내기였는데요. 두 형제는 염라대왕에게 꽃씨를 받아와 화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정을 듬뿍 주며 꽃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대별왕이 심은 꽃은 엄청 잘 커서 번성꽃이 되었고 소별왕이 심은 꽃은 시들시들하더니 검률꽃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죠? 하지만 검률꽃보다는 번성꽃이 더 좋아 보이는 건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또 소별왕의 패배인가 했지만 정말 저승의 왕이 되기 싫었던 소별왕은 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기를 하느라 피곤해졌으니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내기를 시작하자고요.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별왕이 언덕 위에서 쿨쿨 자기 시작한 이때 소별왕은 태연하게 화분을 바꿔치기 합니다. 이미 다 자란 꽃을 서로 바꿔놓으면 누가 봐도 바꾼 게 티가 날 텐데요.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보다 더한 신이 여기 있었네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난 대별왕은 화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꽃이 검률꽃이 되었으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저승의 왕이 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대별왕이 바꿔치기한 화분을 몰랐을까요? 그랬다고 해도 현재 스코어는 1대1,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은 상황인데요. 추측이지만 대별왕은 소별왕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승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져주지 않았다간 자신이 이길 때까지 내기를 하게 될 걸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두 형제는 각각 이승과 저승의 왕이 되어 생과 사의 경계를 가르고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며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귀여운 자리 경쟁,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였습니다. 천천히 솔직히 아주 금방까진 아니더라도 언젠간 잊혀
믿었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견뎌왔었는데 그런 날 비웃듯 그 기억들이 마치 중력처럼 내 모든 마음을 너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어 벗어날 수가 없어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 안는 동안 나는 수백 번도 넘게 너를 그리워했고 눈물 흘려야 했어 참 그렇지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그런 기억인데 그 기억들이 마치 중력처럼 내 모든 마음을 너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어 벗어날 수가 없어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 안는 동안 나는 수백 번도 넘게 너를 그리워했고 더 지워가야 했어 왜 그래야만 했어 그래야만 했어 찰나의 순간에 영원히 갇혀진 흑백 사진 속 피사체같이 나의 슬픔은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널 향하고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 안는 동안 나는 수만 번도 넘게 너를 그리워했고 또 지워가야 했어 왜 그래야만 했어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 안는 동안 한번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 고전 문학의 묘미 중 또 하나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회차는 모험이라기엔 조금 귀여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들의 내기를 엿보는 재미가 꽤 쏠쏠하지 않았나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신들의 내기와 장난 속에서도 인간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친근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럼 이번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장혜강, 진행의 이윤지였습니다.